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학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토토공이 아니라 수강생 전용 카페인데, 음, 여기에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 뭐 예를 들어 비배수 터널,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뭐 PSM 종류별 특징 및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그래서 제가 올린 답안지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하나 선택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켰고요. 요 수강생 전용 카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에어 클래스에서 그냥 이 일반 실강의 35만 원짜리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안 되고요. 요거 있어요. 요거 라이브 생중계, 라이브 생중계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그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엄청 싸요. 제일 싸니까. 뭐 이렇게까지 싸게 하면서 고품질 저희 아시잖아요. 뭐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다. 뭐 어쨌든 요거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PSM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PSM 종류별 특징,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요런 문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별 특징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본 거고요.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이렇게 두 번째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개요를 쓸 때 첫 번째 소괄호 1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PSM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PSM이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 형태로 우리 용어 문제에서 정의 형태로 전체적인 것을 두 줄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첫 번째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소괄호 2 종류로는 스팬 바이 스팬, 캔틸레버, 전진가설 공법이 있으며 여기까지만 쓰면은 너무 짧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최소 여기까지 여기는 넘어가게끔 그래서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현장 타설보다 품질 관리가 용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거 요거는 세 번째 가로 그래서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인데 전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개요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 제작정은 기초 보강, 거푸 지분 변형이 없도록 운반로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출제된 문제들이 보면은 이런 PSM이 되든 슬러리 월이 됐든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이론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먼저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대제목은 개요 정의라면 무조건 원리나 개념 뭐 응력에 관련된 거 메커니즘 발생기구 이런 애들은 두 번째에다가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응력의 개념이 있냐, PSM은 콘크리트 세그를 만드는 거죠. 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덩어리를 만들 때 요 안에다가 이렇게 쉬즈간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강선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렇게 당겨주게 됩니다. 당겨주면은 원래 쉬즈관만 있을 때 당기기 전에는 이러한 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압축 응력, 밑에는 인장 응력, 거기에다가 당긴 힘만큼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압축 응력만 있게 되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내에 인장 응력이 미발생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하중평형 스트레스 방법론적인 거고요. 강도가 평행하게 된다. 그래서 압축은 콘크리트, 인장은 PC 강선이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때 하, 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하, 강입니다. PSM의 응력 개념. 자, 그러면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서술형 문제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이제 본론을 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물어본 게 한 개, 두 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장에 씁니다. 하지만 내가 쓸 게 많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물어본 것을 첫 장부터 해서 두 번째 장 쭉 가서 세 번째 장까지 써도 요 정도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다. 요것은 그래서 대지목 세 번째 물어본 게 바로 나왔죠. 충실한 서술형 답안을 써보려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SBS라고 말씀을 드리죠. 약자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팬 바이 스팬, 하나의 스팬, 그 다음 스팬, 그 다음 스팬, 이렇게 이제 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 이제 그 MSS 공법이 있어요. 무버블 스캔폴딩 시스템. 요거에 의해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크레인은 뭐 여기 육상에 써도 되고요. 위에 써도 사실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뭐 어디 있든 중요한 것은 하부에 요 비계보가 쭉쭉 이동할 수 있는 거, 또 앞쪽에 또 교각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계보를 놓고 그 위에 한 개씩 놓고 한 개 놓을 때마다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다 넣게 되면 한 번에 스트랜드를 하면 되겠고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MSS 이동식 비계공법이고 순차적으로 가설이 쉽고 품질관리 용이하고 인양 크레인이 대신에 대형화가 될 수 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그 답안지에다가 300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현장에서 뭐 300톤짜리랑 150톤짜리 두 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크레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두 번째 전진 가설 공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쪽에는 이렇게 왼쪽에다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 되는 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죠.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돼. 혼자만 재밌으면 안 돼요. 혼자 막 이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요. 그려놓고 취한 거야 뭔가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고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되게 잘 썼어 뭐 그러고 나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진 가설 공법입니다. 자, 전진 가설 공법은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하부에 이동식 비계보가 있었는데 요 놈은 없어지고 뭐가 생겼다? 벤트가 생겼다. 얘는 뭐랑 비슷하냐 그랬더니 우리 그 강교 가설 공법 중에 지지 방식과 운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 방식에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벤트 공법이죠.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요거 한 칸이 콘크리트 세그먼트 하나의 스팬이죠. 근데 강교에서는 세그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요게 강교 하나의 스판 스틸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전진 가설 공법은 삐아가 있는 곳이 있지만 그 다음 요 조인트 부분에 삐아가 없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구간. 그쵸?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가벤트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벤트를 해체를 하시면 되겠죠. 요걸 전진가설 공법이다 라고 합니다. 크레인은 위에서 점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설 벤트 필요, 공기 단축 가능, 크레인 중량을 고려하고 처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하중이 사중처럼 교량이 완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량을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에 따라서도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이 따라다니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캔틸레버 공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교 가설 공법에서의 캔틸레버랑 FCM이랑 똑같아요. 예, 결국 가벤트를 설치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긴장 스트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랜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어가면서 간다. 양쪽으로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일반 FCM 공법이 있어요. 예, 이 FCM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냥 써 주시면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8mm 이내 조정 뭐 이런 말 써도 뭐 상관없겠죠. 저는 이제 요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 여기까지 쓰면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도까지 쓰는 거고, 만약에 나는 글씨가 좀 빠르다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8mm 뭐 이런 거 충분히 써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 두 번째 물어본 거네요. 이 두 번째 물어본 거는 그냥 재미없게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각 단계별로 박스를 치고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게 썼고요.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줄로 좀 짧게 썼다. 길게 쓴 것은 그림도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표 같은 것도 이용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죠? 그 다음 정도 잘 봐볼까요? 그림 있죠? 표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남는 공간, 짜투리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면은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작장 설치입니다. 얘가 이제 세그먼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 세그먼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작장이 잘 설치가 돼야 돼. 그럼 얼마큼 잘이냐?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철저히 시공해야 된다.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은 뭐가 철저히 하냐 이거지 도대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히 철저히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교량 상판 면적의 1.5배 부지 확보, 기초 보강을 한다. 잡석은 30cm나 아니면은 빈배와 콘크리트 하부 기초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요시에는 양생 설비를 설치를 해서 제작장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 관리, 공기 관리까지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그 제작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거푸집 이동식, 여기 이제 뭐가 빠졌냐 그러면은 말이 원래는 거푸집 이동식, 거푸집 고정식이에요. 근데 그냥 이동식 고정식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거푸집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세그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동해서 요 안에 다시 공구리를 집어넣고 공구리 타설하는 거. 고정식은 이 거푸집이 그대로 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타설했던 것을 요 바깥으로 양생이 되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끄집어내고 세 번째 거를 타설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식은 이 판넬 하나하나를 미리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강선으로 쪼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 양생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꺼낼 때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뭐 14메가파스칼 뭐 이런 말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 운반을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제작장에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땅바닥일 거고 이 위에다가 뭐 침목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블럭 같은 거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생을 하겠죠. 얘는 이제 무응력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응력도 발생하지 않아. 여기 침목을 뭐 두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설치를 합니다. 왜? 깨지면 안 되니까. 얘가 기럭지가 짧은 거는 뭐 10m에서 긴 거는 뭐 30m, 40m짜리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운반을 하잖아요. 운반할 때
이렇게 이제 운반을 하는데 트레일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주 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트레일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바퀴 있고 여기 바퀴 있고 결국은 이 콘크리트 블럭이 지금 뭐처럼 돼 있어요? 교대랑 교대 사이에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럼 운반하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처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운반할 때는 휨, 응력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반로 정비 4km 시간당 속도죠. 급경사, 급커브길은 우회하는데 더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휨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진동에 유의한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겠고요. 차량 적시 시에 2점 운반한다.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점 이렇게 이제 걸어야 되겠죠. 가설입니다. 결국은 세그랑 세그를 이런 와이드 형식이냐 조립식이냐 아니면은 이 와이드랑 이 매치를 합해서 이렇게 쓰는 거냐 이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이니까 이물질 청소 5도씨 이상씩 그라우팅 초기 압력은 서서히 증대 몰타 흘러내린 배기구가 있다 그러면은 확인 후에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품질 시험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도 써주면 돼요. 우리 토목시공 기술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넓게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신경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박식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옮겨 쓸 거냐 그게 중요한데 이 예를 들어 인장 테스트에 관련된 거 쉬주간에다 놓고 강산을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단계 뭐 해서 2단계 뭐 해서 3단계 뭐 해서 당기는 순서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까지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콕 집어서 물어봤을 때 이걸 당연히 써야지.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장 테스트, 몰타 강도, 압축 강도 시험, 크랙 조사, 운반하고 가설까지 했는데 크랙이 났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표충주, 표면 처리, 충진, 주입 그런 보수 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걷어는 파손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파손을 해야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결론 위에다 쓸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얘는 시공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공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점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적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 서술형 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에어클래스에서 요 토목시공 기술사 서술 풀고 합격 요거 있어요. 매우 좋다 그럽니다. 영상 찍은 지는 조금 됐는데 원래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뭐 삼각함수 뭐 몇천 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결론 쓰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첫장을 구성해야 되는지 있고 그림 배치나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각 공정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 조금 성적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거 꼭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클래스에서요.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기 손실과 장기 손실. 그래서 탑마장 크거나 우리가 배웠죠. 쉐어키 손상, 어떤 매치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합이 되면은 요 부분, 쉐어키 부분, 균열이나 덕트 불일치, 요게 이제 휴지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 아구리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첫 줄에 쓴 것은 첫 줄의 대책, 왼쪽에 두 번째 줄에 쓴 것은 두 번째 대책. 이런 식으로 써주면 참 좋아요.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선을 두 번 긋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0.7mm 볼펜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뭐 1.5mm나 뭐 2.0짜리 볼펜을 한 채로 더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은 두 줄로 하지 마시고 요거 가져가신 거 준비한 걸로 그냥 한 줄로, 그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결론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SM을 물어봤으니 저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표 같은 것을 결론에다가 써주고, 이 표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안지에다 쓰면은 뭔가 흐름이 좋아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는 형식으로 결론 쓰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구분 부분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해서 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요건 안 쓰셔도 돼요. 특별히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품질 확보는 용이하나 운반 장비가 대형화죠. 그쵸? 자재 인양 시 이점 인양고리 결속 확인하고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망 설치 등이 필요함.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는 PSM이 뭐 이렇게 자꾸 인양하고 어디다 놓고 그러는 거니까 이쪽 얘는 여기다가 나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쓴다 그러면은 교량 같은 경우는 추락, 전도, 낙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게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지만 표준 안전 난간이 있어요. 높이는 1.2m 그리고 중간대가 있어야 되겠죠. 중간대는 뭐 0.6 뭐 아니면은 0.9m 지점에다 해주시면 되고, 밑에 포목이 있어야 돼요. 발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포목의 높이는 0.1m.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추락 방지 안전망은 10m마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망은 10m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는 뭐 10도에서 30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썼다면, 그러고 나서 이걸 썼다면 안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툴박스 미팅에 대한 이야기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뭐 이런 말 좀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중대재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 쓰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꾸미시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고요.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의 글자를 좀 크게 쓴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토목시공기술사의 가장 폭넓은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답안지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